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요. 정우는 분노에 가득 차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폐지 죽는다고 해서 온 회사가 다 알게 됐고 기사까지 났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의 차가운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우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에 말순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8세 김말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빠릅니다. 골목 곳곳에 버려진 신문지와 박스를 하나씩 주워 담으며 오늘도 고된 하루를 시작하죠. 말순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집안일을 하며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죠. 그런 손으로 젖은 신문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은 어떤 숙련된 작업자보다도 능숙합니다. 아이고, 요즘 폐지값도 많이 떨어졌네.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묵직한 박스를 카트에 올립니다.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매달 나오는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골목을 돌아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벌써 식당들이 하루 준비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말순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으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에는 본인도 새벽부터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시장 앞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김 사장이 말순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뒤편에 박스 많이 쌓여 있으니 가져가세요. 말순은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건강하게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김 사장은 말순을 보며 마음이 짠해집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할머니거든요. 누군가 아프면 죽 끓여서 갖다 주시고 동네 아이들이 다치면 소독약을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실까 싶어 안타깝기만 하죠. 하지만 말순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끔씩 스쳐가는 생각이지만 곧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소중한 일이 말입니다. 카트가 무거워질수록 말순의 걸음은 느려집니다. 허리가 아파서 가끔 벽에 손을 짚고 쉬어가야 하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말순은 그저 미소로 응답할 뿐입니다. 오전 10시쯤 강남구 대형 빌딩 25층 사무실에서 장남 박정호가 회사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52세의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요즘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정호야, 어머님 건강하시지? 동료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네, 아직 정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갑니다. 엄마가 좀 그만하셔야 하는데. 지난주 아파트 경비원이 슬쩍 말했거든요. 이모님, 어머님,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나가시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정호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한숨을 쉽니다. 동료들이 혹시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그렇다고 쉽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회사에서의 위치, 사회적 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행동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저녁 시간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정호는 아내 이선영에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엄마 일 때문에 좀 말해야겠어. 이제 그만하시라고. 45세인 선영은 교사로 일하며 시어머니를 늘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 표정을 보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선영은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이 또래 어르신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랄까요? 눈빛이 남달리 깊고 때로는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습관이 된 거지. 아무튼 체면상 안 되니까 말해봐. 정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죠.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혼자 무언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상 말순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거든요. 한편 말순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길을 마저 걷습니다. 카트에 폐지를 가득 싣고 집으로 향하는 길, 무거운 카트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죠.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든든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듭니다. 정호가 또 걱정하고 있겠네. 아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이 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한 말순은 카트를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꽤 많은 폐지를 모았네요. 하나하나 종류별로 분리하고 끈으로 묶어 정리하는 모습이 참으로 체계적입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그런지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하죠. 이틀 후 오후 정호가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영자 아주머니였죠. 정호야, 잠깐 통화할 수 있니?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정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묻자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봤는데 어머님이 새벽마다 저 골목 끝 지하창고로 들어가시더라고. 뭔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정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하창고요? 어디 말씀이세요? 영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건물 있지? 거기 지하실 말이야. 폐가 같은 곳인데 어머님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시던데.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드나들고 계시다니요. 더군다나 지하창고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얼마나 오래 계세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가끔은 더 오래 계시기도 하고. 정호야, 혹시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영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네에서 말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심 좋은 분인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정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어머니가 거기서 뭘 하시는 거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세는 아닐까? 아니면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호는 선영에게 영자의 전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하 창고예요? 정말 이상하네요. 선영도 그동안 느꼈던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몰래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몰래 따라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궁금증과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가보자. 다음날 새벽 5시 반, 정호와 선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찬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치고 긴장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익숙한 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김없이 말순이 나타났죠.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줍으며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1시간 정도 폐지를 주운 말순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건물 쪽으로 향했죠. 정우와 선영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건물은 정말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깨진 창문, 누가 봐도 버려진 건물 같았죠. 말순은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었죠. 정우와 선영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런 곳에 들어가시는 거야?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희미한 불빛이 지하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무슨 위험한 일에? 갖가지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당신, 우리 내려가 봐요.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습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곳에 계시는 거야? 드디어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고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물쇠가 열려 있었죠. 철문 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주변에는 수많은 서류와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마치 작은 사무실 같았습니다. 말순은 오래된 장부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죠. 가끔 서류를 뒤적이며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선영도 철문 틈으로 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었죠.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이 말이죠. 정우와 선영은 깜짝 놀라서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선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정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죠.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듯한 그 공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신 게 있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뭔가를. 이제는 단순히 폐지 줍기를 그만하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영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낮에 본 장면을 떠올렸죠.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마치 비밀 사무실 같았던 그 지하 공간 말입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며칠 더 지나자 정호의 궁금증은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 생각만 났죠.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께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오후 정우와 선영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정우야. 선영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며 두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것 같기도 했죠.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왜 그러니? 난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나가시는 일 말인데요. 말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정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골목 끝 지하실에 가시는 거 맞죠?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께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시는 것을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찻잔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랜 침묵 후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이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만 지켜온 비밀이었는데 이제 들킬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알고 싶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럼 따라와 봐. 말순이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다니요. 세 사람은 함께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는 그 건물은 더욱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익숙한 손길로 지하실 자물쇠를 열었죠. 조심해서 내려와. 계단이 좀 가팔라. 지하실에 들어서자 정우와 선영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낮에 몰래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와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벽면에는 빼곡하게 서류철이 꽂혀 있고 한쪽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선영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 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들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말순이 하나의 편지를 꺼내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3월 전쟁 고아 수용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모금 기록. 정우와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다른 상자를 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50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야. 전쟁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도운 기록들 말이야. 상자 안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후원금 전달 명단, 아이들의 이름과 현재 상황을 적은 메모들, 그리고 감사 편지들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김말순, 후원금 전달자라고 적힌 오래된 명패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명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지 줍는 건 겉으로 보이는 일이야. 진짜 일은 여기 있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또 다른 상자를 열자 최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내온 안부 편지들이었죠. 정우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셨다니요. 엄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폐지 팔아서 나오는 돈이 전부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모으면 도움이 되거든.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선영은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런 일을 혼자만 하고 계신 거예요?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니? 폐지 줍는 할머니의 말을요.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어머니가 50년 동안 혼자서 해온 일들, 그 많은 서류와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니. 선영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정우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정우가 홀로 온 것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 어제 보여주신 것들 정말 대단해요.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런데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도 좀 말이 나와서. 회사에서 말이 나온다고?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좀 창피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랜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정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만해야겠지.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 때문에 그만두시게 된다는 게 미안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도 많이 부족해졌고. 그날 오후 말순은 혼자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년 동안 모아온 서류들을 보며 온갖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고아들의 웃는 얼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 그리고 작지만 소중했던 모든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악의적인 의도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승진해서 정우에게 밀렸던 김 과장이었죠. 야, 박 임원 어머니가 폐지 주우러 다닌다면서? 임원 월급 받으면서 어머니는 폐지나 줍고 있고 이게 말이 되나? 김 과장은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정우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면 어머니 모시는 게 기본 아닌가? 요즘 효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과장이 지역 언론에까지 제보를 한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 모친, 새벽마다 폐지 줍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것이죠. 물론 말순의 이름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정우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상사들은 정우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박 임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임원으로서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왜 하필 이런 일을 하셔야 했을까?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와서 선영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엄마께 확실히 말씀드려야겠어. 이 일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 같아. 선영은 남편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당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일인데 그렇다고 내가 희생될 수는 없잖아.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거든요.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한편 말수는 아들이 회사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내 때문에 정우가 고생하고 있구나.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지하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죠.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건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말수는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만할게.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50년간 삶의 의미였던 일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약속대로 새벽 폐지 줍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허전했죠. 50년 동안 해온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폐지 줍기를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회사에 은근히 알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틈만 나면 정우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박 임원,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효도 좀 제대로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 경쟁자들과 손을 잡고 정우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들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가문의 수치, 모친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떴습니다. 기사에는 말순이 실제로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면서 어머니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고 정우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으로서 체면이 말이 됩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정고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정우가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임원의 가족 상황도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표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런 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집에 도착한 정우는 선영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 다 엄마 때문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당신 그래도 어머니께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충분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화를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이번엔 확실히 말해야겠어.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그날 저녁
정호는 분노에 가득 차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엄마, 문 열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서 문을 열었죠. 정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호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요. 뭐라고? 회사에서? 말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네,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폐지 줍는다고 해서 온 회사가 다 알게 됐고 기사까지 났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사가 났다고? 정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기업 임원 어머니가 폐지 줍는다고 손가락질했다고요.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거든요. 정호야, 미안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정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만해.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조용했던 할머니의 큰 목소리에 정호도 잠시 멈췄죠.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호야,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내 아들이기도 했거든. 무슨 소리예요? 정호가 어리둥절해하자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내가 그 아이들을 도우며 배운 것들, 그것들이 너를 키운 거야. 정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요. 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었죠. 정호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일도 포기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잃은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정호가 떠난 후 말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죠. 한편 선영은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호는 집에 와서도 계속 술만 마시며 다 끝났어, 다 망했어라고 중얼거렸거든요. 회사에서는 사표를 내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 정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호는 화를 냈습니다. 심하게? 사실을 말한 거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게 사실이야.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이웃에게 부탁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완전히 기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겨우 눈을 뜨며 선영아, 왔구나라고 약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이셨거든요. 눈가는 푹 꺼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배가 안 고파? 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을 확인해 봤는데 며칠 동안 제대로 요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있었죠. 선영은 급히 죽을 끓여서 말순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말순은 몇 숟가락 겨우 뜨시고는 다시 눕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정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선영이 위로하자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잘못 산 걸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고집만 부린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완전히 기력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정호는 냉담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지금 내일도 감당하기 힘들어. 선영은 남편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효자로 소문난 정호가 이렇게 차갑게 굴다니요. 당신 그래도 어머니인데. 선영이 말하려 하자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오히려 내 인생만 망쳐놨잖아.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했죠.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어. 다음 날 선영은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지하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선영의 진심을 느끼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선영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상자를 열자 최근에 온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었죠. 그 중 하나를 읽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순 어머니께 저는 1975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김철수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잃고 길에서 헤매던 저를 구해주셨죠. 지금 저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지금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는데 전쟁 고아 후원 단체 공로상 수상자 명단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부끄러워하며 별거 아니야. 옛날 일이야라고 했지만 선영은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선영은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늘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도운 보람이 있구나. 영희가 결혼한다고 카드를 보내왔다.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것들을 정호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녁 선영은 정호에게 지하실에서 발견한 편지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 이것들 좀 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정고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했지만 편지 몇 장을 읽어보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도우신 사람들이 보낸 거야? 편지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선영이 공로상 기사를 보여주자 정우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상까지 받으셨다고? 지금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단순히 패지만 주우신 게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우는 자신이 어머니께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 다음 날 새벽 정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정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표를 내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한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죠.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우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지하실에서 가져온 감사 편지들과 공로상, 기사, 그리고 50년간의 기록들이었죠. 저의 어머니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정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전쟁 고아 수백 명을 살린 숨은 영웅입니다. 이사들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공로상 기사를 본 이사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정우는 편지 하나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어머니께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은 뭡니까?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서 폐지를 주우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정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오해만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임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잘못된 기사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고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급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선영도 함께 도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동의였습니다.
정고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고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고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정호야, 일어나. 왜 이래? 정고는 가져온 편지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 편지들 다 읽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는지 알겠어요. 이제 와서 뭐? 말순이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정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엄마가 정말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회견? 그런 거 하지 마. 괜히 시끄러워져. 하지만 정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그날 저녁 정고는 기자회견장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죠. 정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고입니다. 정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이지만 전체 진실이 아닙니다. 정고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김말수는 지난 50년간 전쟁 고아들을 도와온 숨은 영웅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정고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숨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정고는 감사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보내온 것들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의사가 된 분, 교사가 된 분, 좋은 가정을 꾸린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전쟁 고아 후원 단체에서 말순이 공로상을 받는 오래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진정한 어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고는 곧바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정고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몰라 배워서.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기자회견 다음 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말순의 이야기를 다뤘죠. 50년간 숨은 선행,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다. 폐지 할머니가 아닌 전쟁 고아들의 어머니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김철수 의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말수는 김철수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철수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철수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구해준 말순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김철수의 말에 말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이어서 교사가 된 박영희, 사업가가 된 이민수 등 말순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말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었죠. 정우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새삼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그동안 체면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말순의 집 앞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말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인들까지 찾아왔죠.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불렸던 말순이 이제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의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정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박 임원,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사표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비꼬던 김 과장도 정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 정우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이 말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정우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말순은 사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거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우는 설득했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엄마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엄마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위해서요. 결국 말순은 수상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수상식 날 시청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순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말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죠. 시장이 말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50년간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우리 사회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모범이십니다. 말순은 수상 소감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도울 생각입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소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시지만 그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수상식이 끝나고 말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후원에 나섰거든요.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말순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어머니가 해오던 일을 더 체계적이고 큰 규모로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영도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재단 활동을 도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했죠. 어머니가 해오신 일을 제대로 이어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새벽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그런 말순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수는 정우와 선영과 함께 지하실을 정리했습니다. 50년간 모아온 서류들을 재단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상자 하나하나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혼자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했던 거야.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것의 의미를요. 진정한 가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정우는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돈은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남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걸어온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